그때는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초급대학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연수를 받아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물론 시험은 쳤지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발령난 것이 1969년 석적 초등학교로 첫 발령인데 전기도 없는 학교예요. 그게 첫 발령 받은 곳에서 집단 사표를 제출했더니 있어요. 그때 교장은 진짜 교장 왕국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 지금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교장한테 뭐 반박을 한다든지 말항을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우리 사표 내잖아.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면 수리가 돼버리니까 집단적으로 하면 수리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근데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주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 뒤에 산 밑에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모여서 학교 밑에 구경을 하고 앉았는데 그 학교의 운동장에 승용차가 새까맣게 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고 뭐 교육청에 있는 장사고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아이들은 떠들고 선생님들은 출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야무야로 이제 사표는 절대로 집단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내라. 이러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다 같이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그 다음 몇 달이 안 돼서 뿔뿔이 다 발령을 다 따로 내고 교장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결이 일단 됐는데 위안국민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 한 분이 내가 그 중等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여선생님이 아산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 자그 형부가 그 있다고 가겠느냐 하더라고요. 좋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표를 내고 마산 여상으로 오게 된 거예요. 89년 9월 1일자로. 그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감리교회에 권사를 맡아서 하면서 그 속회 모임에 우연히 그 모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고성하, 그 다음에 경남 도밀부 사장을 하던 허정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보수적인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도 마치면 그 늦은 시간에도 막 시위에 참여하고. 그게 어떤 계기가 됐냐 하면 정찬용이라고 교사들 모임에 교사협의회라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고 YMCA 중等교육자협의회 하는 게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중等교육자협의회 소개를 해줬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그 단체에서 내가 그 마산 장군 회장을 맡게 됐고 YMCA 중等교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는 교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정교조의 창립 과정에 보면 YMCA 중等교육자협의회와 교사협의회 두 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교조로 창립하면서. 지회장을 맡았어요. 네. 지회장이 뭔지 저는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선생님들이 이 바른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마산 지회장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전혀 예상도 못하면서 이름을 지회장을 맡고 있을 때 그 명동 다시 농성을 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때 학교 안에서 학교 비리 때문에 한 15일 정도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 방학이 돼가 서울에 모이자 해가지고 창립 기념일 때 갔는데 도종만 선생님이나 윤영규 위원장 같은 사람은 전부 대부분 다 구속되어 버리고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명동 다식 농성이 진행됐냐 하면은 위원장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대행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하면은 바로 구속가해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뭐 배도 너무 고프고 물만 먹고 벌써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려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 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지킨 거예요. 위원장 권한대행 하면서 이제 저 교육부 장관을 만나려 했는데 그때 정원식이가 교육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려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자들 앞에서 내가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는 그 뉴스가 KBS, MBC 막 이런 데서 전부 다 지켜가지고 온 나라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땡전 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땡전이 아니고 정교조 하면 땡하면은 정교조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메인 뉴스에 내가 얼굴이 나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막 아이들이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느냐? 뭐 그게 다 권한대행이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서 뭐 학교에서 난리 난 거죠. 마산 여상이 사립학교니까 징계위원회가 열어가지고 정교조 교사를 해직시키자. 학생들이 마산 여상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지키자 하면서 막 운동장에 모여가 수업 거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징계위원회가 이사장실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밤에 이사장실을 점거해가지고 여학생들이 징계위원회 원인리더로 우산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점거하고 이러니까 누구냐 이게 국민이.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내가 고성한 선생님이 그랬을 기다 하는 게 들통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89년 10월 경남에서는 몇 명이야 모르겠는데 50몇 명이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고 한 학교 단위 학교에서 제일 많은 선생이 해직되기는 마산 여상이 제일 많았어요. 이상하게도 나하고 앞에 옆에 앉은 사람이나 같은 과에 앉은 사람이 대부분 해직됐어요. 근데 내가 주모자로 딱 몰리게끔 돼 있었는 거예요. 그때 마산 창원에서 보수적인 신문,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게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게 가입했던 해직된 기자들이 우리가 이거 신문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뭐 준비위원장인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창원대학의 교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신문 만들자고 저를 보고 이제 경남 지부장을 했으니까 창간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맡아서 같이 뛰어다녔어요. 저는 세상은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 생각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제가 글 쓰는 숫자로 말하면 말로 다 못해요. 그런 것이 아마 사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블로그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그만 못 두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진주 교대에 총장했던 내가 그 교육감한테 부탁을 받고 정책 자문을 출마했을 때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급식 이야기를 내가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학교 급식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상급식 이야기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그 교육감이 무상급식 경남에서 처음 시작했고 태봉고등학교도 그 사람한테 내가 TF팀장을 맡게 된 것은 그 교육감이 날 TF팀장을 맡겨가지고 태봉고등학교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는 한 학급 학생이 15명 이렇거든요. 근데 그 학교 보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내신을 내는데 안 되잖아요. 떨어지는 아이들은 탈기를 하고 이런 걸 보고서 그걸 만들자. 사설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못 오는 이 비슷한 학교를.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 중에서 주유소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초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한 5회, 6회 정도 졸업도 시키고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그걸 누가 맡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이름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별초학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했는데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소문을 내가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시작한 게
여기 천마을에 철학교육하자 해가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16년에 그 서울교육 뭐 하는 카톡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 그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올렸더만은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이라는 지금은 그 사단법인이 됐는데 그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만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참 힘들었어요. 우리 목적은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을 갖도록 하자,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자,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이런 거니까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하는 구호가 뭐냐 하면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게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이죠. 그때는 공동대표제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거는 서울에서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헌법 읽기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가능하면 창원시장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헌법 교육하자. 이 조례를 이제 경남에서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곧 상정이 되면은 그게 통과되면은 그 헌법 31조 5항에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들이 다 헌법을 읽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하자 이런 게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이거 세종시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해외 지부까지 18개 지부를 지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돼 있는데 딱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전국으로 헌법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교육감들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가 딱 맞고 있잖아요. 40만 원. 그걸 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인쇄비 500원, 책값이 500원이에요. 500원짜리 책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껌껌도 뭐 100원 하는데 우리가 헌법책을 만드는 이유가 모든 국민의 가정에 책 한 권씩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는 500원짜리 한 권이라도 배달 다 해줍니다. 부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예산으로 선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그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헌법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몇 군데 생겨요. 우리 세종시 교육감도 그 교육청에서 헌법책을 구입해서 학교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면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가 1,000만 권, 2,000만 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헌법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자 해가 지금 내가 헌법 강의하는 이유도 헌법 강사 양성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일당백, 일당천으로서 헌법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욕심 때문에. 저는 거창하게 그거 붙일 그 자격은 없고요. 그냥 저는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냥 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역사에. 그게 역사의식이고 부채의식이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면 누구든지 내 삶의 의미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빚을 갚고 살자. 성서에 보면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홀이라는 것은 쇠틀이거든요. 쇠틀 같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 조그만 부채라도 갚지 않고 죽을 때는 감옥 갈 각오하라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사람의 빚은 갚지 마란 말이 아니고 사람의 빚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빚은 두고 다른 빚은 다 청산하고 다음 세상에 갈 생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게 삶의 철학의 기본적이고 나는 그게 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독점해온 교육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리지 않고서는 국민의 이해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들의 그 후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통이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원 노조를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